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보겠습니다. 5% 빠진 게 금요일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원전 관련된 뉴스가 나왔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매물을 받아먹는 과정에서 하락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한 가지 이슈가 있었죠. 지배구조 개편 관련 이슈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산그룹에서 주주 서한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거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여기 5% 빠진 금요일 날 있죠. 이 금요일 날 5% 빠진 부분은 시장에 대한 하락이 맞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시장의 반등 여력은 월요일 또는 화요일이 끝입니다. 화요일. 여기까지 되면 시장이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이 하락한 부분을 보면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내용입니다. 자, 8월 1일부터 실제 여기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야, 이거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부각되기 시작을 했고, 금요일 날, 그쵸, 금요일 날 한국 시장 완전히 박살났고 아시아 시장도 완전히 그냥 조금 심각할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자, 근데 금요일 날 미증시가 또 빠졌어요. 빠지는 과정에서 보면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악화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반영된 결과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어서 빠진 거예요. 그럼 경기 침체가 아직 안 왔다는 거죠. 자,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올라면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이 있어요? 실제 지금 발표된 빅테크들 기업, 대표 기업들은 엔비디아 빼고 다 발표했습니다. 근데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실적 관련된 문제, 즉 GDP 하락에 대한 부분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침체는 안 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만약에 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다 빠졌다는 겁니다. 왜? 먼저 빠졌으니까. 그래서 경기 침체 관련된 이슈는 일단 접어도 됩니다. 하지만 높은 가격대를 유지해 있었던, 프리미엄을 많이 받았었던 반도체 종목군들은 많이 빠졌죠. 그런 부분도 이제는 반등 구간이 나올 거고 시장도 어느 정도의 안정 구간을 찾을 겁니다. 그러면 주가 측면에서 봐서도 금요일 날 빠진 5%를 돌려 세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쪽 구간에서 원전 관련된 내용을 보면 명확하게 봐야 되는 게, 원전은요,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그리고 지금 주주 서한에도 이따가 제가 그 말씀 드릴 건데, 주주 서한에도 전혀 원전 관련된 내용에 앞서서, 그쵸, 원전 관련된 내용에 앞서서 지금 원전은 15년 만에 호황을 맞고 있고 사실상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AI 에너지로 분리올 만큼 이건 어쩔 수 없죠. 무탄소 에너지가 원전 말고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 원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동안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뭐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 기술 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이건 이 정도로 하고,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타점 가격을 어떻게 잡는 게 중요하다.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아까 전에 제가 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리면서 이렇게 경제지표가 발표가 되니까 야, 이거 경기 침체 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주가 다 빠졌어요. 그럼 다 빠진 거예요.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을 만한 내용을 먼저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진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봤을 때 실적치를 보면 엔비디아의 실적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핫하죠. 엔비디아의 실적치를 보면 확보된 실적치만 영업이익률 65%입니다. 자, 아니 세계 3위권의 기업이 영업이익률이 65%다? 이 끝이에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자, 이러므로 인해서 한국 시장에서 반도체도 호황기를 맞았죠. 자, 그러면 한국 시장에 대한 반도체 실적도 좋아요. 근데 왜 주가가 많이 빠졌을까요? 자, 내용 보세요.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타점 그리고 실제 주주 서한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 왜 이렇게 많이 빠졌나요? 먼저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뭔가요? 타점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럼 타점 관련돼서 이해를 했을 때 매매할 수 있는 그 폭 자체는, 그쵸, 계좌 수익입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이고, 수익 난 것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계좌 수익을 보여드리는 거고, 1월 1일부터 8월 달까지 제 계좌 수익은 300%가 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도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종목을 공략했는지를 보면 정확하게 이틀 동안 16%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죠. 자, 근데 돌파하는 구간에서 공략을 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두산에너빌리티도 제가 언제 매매를 했는지 보면 정확하게 매수, 매도. 요 날이 체코 원전 발표가 된 날이죠. 자, 그리고 나서 안 올라가니까 그냥 매도했습니다. 아쉽죠. 한 23,000원, 4,000원 정도에도 매도를 할 수 있었는데 저도 나름의 조금 기대를 하는 바가 있다 보니까 4% 정도밖에 수익을 못 냈습니다. 근데 지금 구간에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여기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타점을 잡을 예정이고,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시간 매수 타점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았을 때 이런 정도의 수익이 나는지, 이거 말고도 우리 기술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상승하는 구간에 공략한 결과 8% 수익, 23%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는데, 이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제가 라이브
그리고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 시세가 등락하는 과정에서 대화를 할 수 있고, 뭐 전체적으로 뭐 원전 관련된 내용 외적으로도 뭐 어떤 종목이 물려 있거나 그러면 와가지고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라이브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라이브 입장 링크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 문자로 제가 실시간 타점, 즉 이런 고가 돌파 종목군들, 이거 말고도요,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이나 그런 종목군들 있죠, 원전에서만 반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어때요? 돌파하는 구간에서 공략한 결과 계속해서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는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30% 이상씩 수익 구간이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문자 그리고 라이브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그리고 문자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톡방이나 그런 부분들 안 합니다. 피곤해요. 자, 근데 제가 문자는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라이브는 그 장중에 이 매매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 와가지고 같이 공부하시면 되고요. 제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같이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원전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대안이 없다.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하이라이트 주주서한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내용입니다. 클린에너지 글로벌 리더 트럭 개소리, 그쵸? 알고 있었는데 개소리 하는 거죠. 자, 존경하는 두산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 박상현입니다. 쭉 내려보면 과거 회사는 심각한 재무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주주님들의 적극적인 유상증자, 정말 이 소리를 이렇게 할 수 있다니. 니네가 결정해갖고 뺏어간 건데, 그쵸? 23개월 만에 회사를 정상화하고 뺏어갔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를 통해 현재의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근본 사업구조 개편 관련하여 주주님들께 충분한 사전 설명을 드리지 못해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죠. 그쵸? 지금 현재 청원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청원을 하고 왔어요.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회사는 전 세계적인 원자력 발전 호황을 맞이해요. AI 때문에 그렇죠. 사업 기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신한울 3, 4호기 재개로 인해서 2기의 일감을 확보했고, 이번 체코 원전의 우선 협상자 선정으로 최대 4기의 원자로 증기 발생기, 터빈, 중요한 거 집중 육성 SMR, 요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들 있죠. 교두보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회사는 향후 5년간 62기의 원자로 모듈을 수주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하였지만 데이터 센터용 전력 수요와 국내 혁신형 SMR 건설 등으로 이를 대폭 초과할 가능성이 있어 제작 기반 확보에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자, SMR 관련된 성장 모멘텀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그 내용이 나오죠. 따라서 회사는 신기술 확보 및 적시의 생산 설비 증설을 위하여 현금 확보와 더불어 추가 차입 확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그러면 두산밥켓을 갖고 있어야죠. 두산밥켓을 로보틱스로 보낸다는 건 밥켓은 돈을 벌고 있고 밥켓 주가가 올라가진 않아요. 밥켓은 성장 산업 자체가 아닙니다. 성장 산업을 가지고 있는 건 로보틱스 그리고 원전, 그쵸? 원전하고 수소예요. 근데 밥켓은 사양 산업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유틸리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밥켓을 가지고 있었을 때 자금 확보가 훨씬 더 잘 일어난다는 게 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로보틱스는 지금 적자입니다. 밥켓을 붙였을 때 흑자로 전환이 돼요. 그럼 로보틱스에서 자금 조달이 쉬워지는 거지.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밥켓을 떼면 지금 당장에는 실적치, 아니 근데 저는 실적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 앞으로 좋아지는 실적이 필요하니까. 근데 실적치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그쵸? 자금 조달이 필요하면 밥켓을 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는 개소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근본 사업구조 개편은 이러한 성장을 위한 재원을 적시에 확보하기 위해 좋은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개소리. 우선 밥켓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용 보강용 담보 제공에 따른 차입의 용이성은 있으나 계열사 지분 자체가 실질 담보력이 낮아 차입 한도를 증가시키기가 어렵다. 개소리. 밥켓을 분할할 경우 회사의 차입금이 0.7조 원 감소하여 각종 재무제표 개선이 되고, 아울러 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소리입니다. 요거는. 근데 신용도, 그러니까 요거랑 이 위에 내용 있죠.
그쵸? 차입여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밥캣을 떼가지고 저쪽으로 붙이고 요거하고 연결시켜야 되는 이야기인데 요 자체는 개소리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SMR 관련된 내용 여기 SMR 사업의 확장과 가속화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회사는 향후 5년간 62기의 원자로 모델을 수주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하였지만 요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요건 맞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요거 밥캣 분할 시 배당 수익의 상실로 인한 영업이익 하락을 우려하는 주주님도 계신다. 그리고 배당 수익은 결국 밥캣의 영업 실적에 따라 변동할 수밖에 없다. 맞는 얘기죠. 근데 요 내용은 뭐냐면 밥캣은 배당을 위해서 에너빌리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개소리입니다. 예, 패스.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요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지배구조 개편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감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면서 감자 호재입니다. 요거는 자사주 매입 소각과 같은 효과를 준다. 그런 이야기를 드린 바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내용 보시면 자, 분할 비율과 관련해 이건 맞지. 캣을 1로 쳐줬을 때 로보틱스 0.65를 준다는 거죠. 이건 맞죠. 요거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맞는 얘기예요. 요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합병 이후에 에너빌리티 주식수 감소에 따라서 25% 감자하죠. 그리고 상승 동력을 지나치게 저평가했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저평가한 게 아니라 이건 나와봐야 알아요. 근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예요. 요런 부분이 맞기는 하지만 일단 밥캣을 떼낸다는 것 자체가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밥캣 주주 입장에서도 그렇고 좋은 판단은 아니죠. 어쨌든 일쭉 가면 미래 성장 모습을 감안하셔서 현명한 의사결정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이 내용인데 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러셨으면 좋겠고 자 여기서 맞는 이야기는 요거 하나입니다. SMR 관련된 성장 모멘텀 그리고 요거 분할 비율 관련된 내용 그리고 감자 관련된 내용 요거는 호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밥캣 자체를 떼내고 나서 감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그 지배구조성인 좀 이런 부분보다 사업 역량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부각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업회사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런 부분은 부각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합병을 위한 개소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맞는 말들이 중간중간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지금 가격적인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 철저하게 가격적인 이해를 했을 때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라이브에서 더 철저하게 다 다뤄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주가하고 연계시켜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이런 식으로 그쵸 계속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 그리고 가격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지금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고 시장도 같이 빠졌기 때문에 시장으로 인해서 빠진 폭도 있습니다.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단기 보유 전략 2주 동안 어떻게 수익 전환을 시킬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가격적인 부분이 중요하겠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가격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 정리하면 그래요. 주주 서한에 대한 내용은 맞는 부분이 한 20% 정도 있다. 근데 나머지는 다 개소리다. 그리고 이거는 거부 의사를 표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 가격적인 부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이해할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다시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